내가 병에 걸린 후 나는 65세 이후의 긴 삶이 5가지 중요한 행동을 포함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활동적인 생활이나 적절한 수분 섭취만이 아닙니다. 중년층이 65세에 도달했을 때 질병을 피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일부는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다음 5가지 행동에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제가 이러한 노화에 대한 지식을 계속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추천드리며 알림 설정을 눌러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숫자 1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으로 댓글을 켜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을 위해 콘텐츠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누구도 죽음이 이미 지평선에 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세월 동안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매일 추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병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신체 활동 증가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몸이 더 취약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물을 마시고 운동하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반면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내의 수분을 저류시키고 혈액의 전해질을 희석시켜 저나트륨 혈증과 저칼륨 혈증과 같은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운동은 노인들에게 부상과 관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질병을 겪은 후 노인들은 올바른 의료 관리가 단순히 물을 마시고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5가지 원칙을 따르는 것임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좋은 수면 유지하기.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신체를 고갈시킬 수 있는 활동을 피하세요. 음악, 밤늦게 자는 습관은 호르몬 불균형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신체와 정신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늦게 자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어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루는 12개의 시간대로 나뉘었고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는 돼지의 시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부터 3시까지는 쥐의 시간이었습니다. 돼지의 시간은 하루의 마지막 단계를 상징합니다. 이 시간에 사람들은 활동을 멈추고 잠깐 휴식을 취하며 몸이 수면을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좋은 성격과 긍정적인 사고 기르기. 노년기에는 좋은 성격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더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세요.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여전히 하루 24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웰빙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기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과 성격을 모두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소화기 건강 관리하기. 노년기에는 건강한 소화기 시스템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며 장수를 돕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화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식사량에 주의를 기울이고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며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짠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세요. 통조림 식품, 내장, 고칼로리 디저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곰팡이가 핀 식품을 피하세요. 대신 채소, 닭고기, 생선, 달걀과 같은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노력하세요. 또한 체중이 정상 범위 내에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세요. 하루 3번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되 80% 정도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만 먹으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이는 더 나은 소화를 촉진합니다. 노인들은 또한 매운 음식이나 너무 차가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뼈와 관절 건강 관리하기. 시간이 지나면서 골다공증이 흔한 문제가 됩니다.
한때 강했던 사지와 튼튼한 관절이 이제는 부상에 더 취약해집니다. 때로는 가벼운 충격으로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간단한 재채기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체내 적절한 칼슘 수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햇빛에 노출되어 체내 비타민 D 생성을 자극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칼슘 흡수를 개선합니다. 건강 지식과 규칙 익히기 나이가 들면서 의학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의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건강에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세요. 중요한 것에 돈을 아끼지 말고 정기 건강 검진과 고위험 질병 검사와 같은 것들에 신중하게 지출하세요. 이렇게 해야만 질병의 조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작은 문제가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도 더 활기찬 은퇴 생활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영숙 씨의 남편이 사망한 후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외로움을 걱정하여 번갈아가며 그녀를 초대해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항상 곁에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 차이로 인해 긴장된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약 1년 전 그녀는 아들과 심각한 다툼을 벌였고 옛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자녀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간섭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관점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계속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진정되고 아들이 그녀를 도시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의 70세의 나이에 배우자를 잃은 후 안정을 찾으면서 그녀는 은퇴 생활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기 위해 특정한 일들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자녀들을 방문하는 동안 그녀는 우연히 거리에서 진행된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행자가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부모가 더 많이 돌봐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녀들을 돌보지만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통제적이라면 저도 불만스러울 것 같아요. 자녀들이 결혼하면 부모의 통제를 줄이는 것이 그들이 더 독립적이고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그들을 어린아이로 여깁니다. 그러나 애정이나 걱정 때문이든 그녀는 자녀들이 발전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간을 갖도록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독립적으로 살기 시작한 후 더 이상 자녀들의 가족 갈등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고 자주 짜증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관심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고 삶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주요 어려움에 대해 토론하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는 항상 젊은 부부가 충분한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주 그들의 자녀 양육에 개입했습니다. 한 경우에 그녀의 남편이 직장에서 늦게 돌아왔고 그녀는 집안일로 바빴을 때 그녀는 시부모에게 아이와 놀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가 아이를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게 한다며 꾸짖었고 이것이 아이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아들과 함께 살 때도 종종 손주들의 양육에 개입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녀는 그들을 귀여워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의 바람과 반대되는 규칙을 강요하여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들과 별거한 후 그녀는 손주들의 양육에 개입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의견을 공유할 수 없을 때는 조화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의 자녀 양육에 개입하는 것을 그만두자 그녀는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만들기 남편이 사망한 후 혼자 살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놀랐고 심지어 몇몇은 내가 노년에 외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옛집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것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외로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과 관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갇힌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숫자 1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이 계속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후 저는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 노인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며 매주 만나 인생 경험을 나눕니다. 제 자녀들도 제 결정을 존중하며 때때로 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삶이 정말 만족스럽다고 느낍니다. 저는 더 이상 자녀들을 귀찮게 하지 않지만 노년의 마지막 시기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롭고 우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삶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찾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이 65세 이후에 깨달은 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거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행복과 낙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김진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65세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지속적인 다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년의 편안한 삶을 위해 지원이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집에서의 삶이 그가 기대했던 만큼 이상적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인생의 여러 단계를 함께 거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년을 즐길 준비를 하자마자 제 아내는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반려자를 잃은 후 몇 달은 매우 슬펐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내가 그리웠고 그녀의 부재로 인해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상태를 본 아들은 매우 걱정되어 제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환경의 변화가 제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들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집에서 첫날 저는 혼자 지낸 시간 후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 며느리는 열정적으로 제 방을 정리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손주들도 기쁘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는 잠시 동안 저의 상실감을 잊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가족과 아들 가족 사이의 생활 방식과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제 자녀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절약을 실천하지만 그들은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저와 자녀들 사이의 긴장을 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절정은 우연히 집에 있던 매우 비싼 화분이 깨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즉시 꾸짖었습니다.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화분이 깨졌으면 그냥 새로 사면 돼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짜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자녀들은 돈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한 듯 움직였고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스러우세요? 그냥 평범한 화분일 뿐이에요. 우리는 돈을 쓰기 위해 버는 거예요. 왜 아버지처럼 모아두어야 하나요? 시대가 변했어요. 아버지도 적응하셔야 해요. 이 대화로 인해 저는 아들의 가족과 저 사이에 큰 감정의 격차가 있음을 깨달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살았던 단순한 삶을 떠올렸습니다. 반면에 제 자녀들은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저는 노년의 편안한 삶을 즐기고 싶다면 자신에게 의지하고 적응하는 법을 배우며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생각과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삶에 통합되려고 노력했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동네의 노인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사귀어 제 개인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녀와 손주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신 말입니다. 저는 또한 아들의 가족과의 소통을 개선했습니다. 과거의 고집을 버리고 각자가 자신만의 습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내해야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제 생각과 감정을 아들의 가족에게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결정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조화로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내의 부재는 여전히 큰 공백을 남겼지만 저는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살면서 미래가 가져다주는 도전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노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사고방식을 적응시키며 삶이 가져다주는 변화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자녀들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노년의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지막 세월이 진정으로 충만하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살며 자금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은퇴합니다. 65세의 박수연 씨는 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녀의 남편은 몇 년 전에 사망했고 자녀들은 이미 성장하여 독립했습니다. 매일 아침 박수연 씨는 작은 정원으로 가서 채소를 심고 돌봅니다. 여가 시간에 그녀는 창가 앉아 신선한 공기를 즐기며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사실 65세에 박수연 씨처럼 삶을 즐기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들이 이미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녀와 손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부모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수연 씨는 평온한 삶의 비결을 공유하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미니멀리즘 생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관리 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을수록 더 좋다라는 기본 원칙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니멀리즘을 매력적인 철학으로 만듭니다. 이 생활 방식의 핵심은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여 소유물을 정말 필요한 것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을 받아들이면 집을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노년에는 사치를 허용하고 비싼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충동 구매는 한두 번만 사용되는 물건을 구입하게 만듭니다. 음식이 반드시 호화롭지 않아도 되지만 신선하고 영양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이에도 건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이 기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싼 음식을 즐겨야만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것은 영양소와 재료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비싼 음식이라도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맞지 않으며 건강에 해롭다면 본질적으로 낭비입니다. 각 재료의 영양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의 식단에는 균형 잡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짠 음식을 피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제한하며 해로운 물질을 멀리하세요. 관계를 선택하세요. 이 나이가 되면 여러분은 긴 삶을 살았고 많은 사건을 겪었으며 친구 동료들과 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신의 삶이 있고 모두 바쁩니다. 일부 관계는 그들에게 지원이 필요할 때만 기억됩니다. 노인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칭찬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사람들과 소통할 때 인내심과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지 않을 때 요청을 수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속아서 모든 저축을 잃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삶은 물질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그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가 없다면 관계를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사치스러운 것들에 대한 지출을 줄이세요. 저축은 건강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명한 관행으로 간주됩니다. 자신을 돌보고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다. 이를 통해 평온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정상적인 배변 과정을 가져야 하며 특이하거나 불편한 감각이 없어야 합니다. 반대로 소변의 색이 변하거나 거품이 생기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신장이나 전립선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병원에 가서 평가와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중요한 장기이며 기능이 좋지 않으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과 하루 동안 소변을 볼 때 비정상적인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아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의 긍정적인 기분과 에너지 상승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풍요롭고 번영는 삶을 이끄는 최고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계속하겠습니다. 기상시 에너지 증가는 낙관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간, 신장, 폐와 같은 중요한 장기가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곤하거나 무기력하게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여전히 피로를 느낀다면 이는 신체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때 검사를 받고 문제를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신선하고 건강한 외모는 좋은 건강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이 칙칙해 보이거나 피부가 거칠어 보이거나 부기가 있는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적인 주의와 치료가 필요한 신장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남성들은 아침에 얼굴, 다리, 몸의 다른 부분에서 부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체내 비정상적인 수분 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수분 교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능이 손상되면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물이 저류되고 결과적으로 부종이 발생합니다. 하지 부종은 또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해 적시에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나이를 받아들이고 현재 건강 상태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70세인 이재민 씨는 60대에 충분한 물을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70세가 되어 물 섭취량과 신체 활동을 줄였습니다. 그에 따른 계속해서 매일 운동을 하고 수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상기시키지만 이재민 씨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70세입니다.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어요. 이제 물을 더 많이 마시면 화장실에 더 자주 가야 하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어요. 운동에 관해서는 그의 무릎이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고 언급합니다. 짧은 산책 후에도 관절에 통증을 느끼며 운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으로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수분 섭취 증가와 신체 활동이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지만 건강한 습관이 단순히 물을 마시고 운동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각 개인마다 신체 조건과 습관이 다르다고 조언합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제한에 직면합니다. 신장이나 심장이 약한 많은 노인들은 자신의 신체에 더 잘 맞도록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60세 이후에 물 섭취량이나 신체 활동을 증가시킬 필요는 습니다.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이 5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들은 신체 활동과 휴식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신체 능력 내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필요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수면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가 되면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일정한 스케줄을 유지하세요.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질 좋은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날 때 상쾌함을 느껴야 하며 밤에 깨지 않고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인들에게 좋은 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조언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숫자 3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낙관적인 사고 기르기 60세가 넘었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들이 건강 문제와 움직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운동을 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합니다. 이는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신체 활동은 심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고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고집을 줄이며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건강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평온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며 어릴 때에 비해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이 나이에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들은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먹고 부드럽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느림을 악화의 징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건강 상태와 인생의 단계에 대한 적응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극제 피하기 60세가 넘었다면 담배와 술을 피하세요. 이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습관에 빠지면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가장 큰 소망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기 60세부터는 건강한 식단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튀긴 음식, 절인 음식, 구운 음식, 가공식품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세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하루에 3번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노력하세요. 영양 균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다양한 채소를 조합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세요. 노인들은 영양 보충제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점은 제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돈과 좋은 건강과 연관짓습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발전된 세계에서 생활 수준은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정점은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온다고 합니다. 이 발견은 수명과 행복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 인생 단계에서의 행복이 장수와 관련이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퇴직자들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경쟁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웰빙에 집중하고 내적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 경험 많은 사람들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법을 배웠으며 일상생활의 단순한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성장을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더 성숙한 관점으로 세상을 계속 탐험합니다. 그들의 지혜와 행복을 즐기는 능력은 행복이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이는 삶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쁜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광란의 경주가 아니라 조용한 차 한 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2가지 핵심 요소는 종종 재정적 자원의 가용성과 좋은 건강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이 2 요소의 균형을 위한 공식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인생 단계에 도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을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 정적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신체적 웰빙에 깊이 관심을 갖습니다. 좋은 건강 없이는 돈이 의미를 잃습니다. 이 인생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질적 재화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웰빙과 가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일과 개인 생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합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처럼 경력에 완전히 몰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모험입니다. 이 여정에서 행복과 건강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60세에 꽃 피우기 위해서는 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존재는 더 이상 빈 페이지가 아니라 쓰라린 경험과 즐거운 이야기로 가득 찬 캔버스입니다. 한 속담에 오래된 생강길수록 더 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인생의 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지혜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생 단계에서 그들은 작은 문제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큰 어려움과 작은 어려움 모두를 다루기 위해 평온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취합니다. 인생이 항상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장애물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인들은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풍부한 경험을 적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분하고 느긋한 행동은 젊은이들에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의 교류를 즐기며 물질적 추구보다 이러한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단순히 인생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치에 대한 깊은 인식을 포함합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젊은 세대에게 시간을 내어 인생을 충분히 즐겨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분명히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매일을 어떻게 즐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한 감사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게재된 브라이언 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전환기, 즉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개인의 미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55세부터 여성들은 건강과 신체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당뇨병, 고혈압, 심장 문제, 관절염, 골다공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55세 이상의 남성들에게는 수면 장애, 식욕 감소, 근육량 감소가 일반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악화되고 당뇨병과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중년들이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수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가르침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이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과학적 연구에 따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장수인들의 4가지 일반적인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 영국 뉴카슬 대학에서 2006년에 8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이 권장 1일 섭취량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더 나은 건강 상태를 보였고 질병에 덜 시달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근육량을 잃어 허약해지고 기동성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질병 예방, 근력 유지, 면역체계 기능 유지와 같은 다른 이점도 제공합니다. 뉴욕의 의학 부교수이자 코미트 헬스 메디컬 센터의 설립자인 플로렌스 박사는 노화 과정을 늦추는 방법 연구에 수년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 1kg당 최소 1개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렌틸콩과 기타 콩류, 견과류, 두부 등이 있습니다. 적당한 신체 활동,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의 수천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잠재적인 부상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적당한 신체 활동을 실천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40% 낮아집니다. 또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노인들이 골밀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며 혈압을 안정시키고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크 초콜릿 섭취 카카오 함량이 70%에서 90% 사이인 다크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보다 설탕 함량이 낮고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이 노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주로 높은 항산화 물질 함량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 감소, 뇌 혈류 개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 행성 질환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과학자들은 다크 초콜릿이 중년 이상 성인들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Physiology and Behavior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이 종류의 초콜릿은 노인들의 시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초콜릿 섭취는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초콜릿에 함유된 페닐에틸아민은 뇌가 엔도르핀을 분비하도록 자극하여 좋은 웰빙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D 보충제 섭취 햇빛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D는 신체의 여러 중요한 기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핍은 뼈의 약화, 관절 통증, 근육 피로, 면역체계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7년 5,600명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덜 경험했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정신 건강 유지는 장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노인들이 암과 감염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뼈를 강화합니다. 비타민 D의 최적 흡수를 위해서는 연어나 달걀과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 다음 2가지 습관을 추가하세요. 뇌 운동하기. 인간의 뇌도 세월이 흐르면서 노화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이나 인성치매와 같은 질병은 가장 흔한 노인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뇌 기능 저하를 예방하여 건강 증진과 장수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퍼즐 풀기, 독서, 새로운 언어 학습, 지적 과제 수행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 발전시키기. 낙관적인 태도와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행복과 장수에 기여합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연구에 따르면 강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오래 살고 질병에 덜 취약합니다. 고독감과 고립감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육체적 웰빙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건강하고 충실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이 귀중한 지식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중요성과 관계 관리에서부터 좋은 건강의 징후를 식별하고 장수를 위한 습관을 채택하는 것까지 우리는 오늘 많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무엇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배운 점과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이와 같은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정보와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